이번 시간은 그리드, 그 다음에 룰러스, 자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화면을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작업 파일을 다시 불러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업 파일을 먼저 불러오는 방법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오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최초에 웰컴 스크린이 떠 있다 하면 이걸 체크를 풀어 주시게 되면 기본상으로 뜨게 되겠고요. 이거를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이건 더 이상 뜨지 않게 됩니다. 당분간은 이거를 체크를 하지 않고 하도록 할게요. 오픈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예제 파일에 가시게 되면 일단 이 강에 있는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커피숍 BI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하고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기존에 작업되어 있던 파일을 열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겠죠? 그리고 새 창을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New. 자, 그러면 웰컴 스크린에서 떴던 것과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New로 놓고요. 800에 600으로 해서 웹 사이즈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여기에 도형 툴을 꾹 눌러주시면요. 여기에서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원형을 선택해서 화면상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흰색과 검정색이 있는데요. 흰색은 필, 면의 색상이고 스트로크, 이거는 라인의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흰색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제가 빨강색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세이브. 그래서 여기에다가 테스트 01, 테스트 1이라고 해서 01에서 제가 이대로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CS5로 저장하겠냐고 묻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을 인쇄소나 이런 곳에 갖다 주게 될 때 여러분 프로그램 버전이 지금 최상위 버전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 인쇄소나 출력소에는 CS5가 아니고 그 이하 버전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걸 물어보시고 그 버전으로 저장을 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본으로 CS5로 할게요. 오케이. 저장하시게 되면 이 파일은 이제 test01.ai 파일이 됐죠. 자, 그럼 작업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오픈.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들어오겠고요. 자, 간단하게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과 자,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도구 툴에서 핸드 툴과 돋보기 툴에 대해서 줌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요거 한번 파일에 오픈해서 열어볼게요. 해서 3강에 보시게 되면 ex01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열어봅니다. 열어보게 되면 요렇게 인쇄물이죠. 인쇄물 작업되어 있는 게 있는데 확대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돋보기 툴 선택해서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확대돼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 Alt 버튼이 있죠. Alt를 눌러주시면 돋보기 모양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뜨는 거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게 보여집니다. 작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다시 확대하는 방법인데요. 클릭 드래그, 왼쪽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해당 부분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핸드 툴을 선택해서 화면에서 이렇게 이동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콘을 잘 보시게 되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확대해서 핸드 툴이죠? 자, 손바닥 모양이 마우스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보시면 어떻습니까? 움켜쥐는 모습 나오죠? 이때 드래그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주 재밌죠? 그 다음에 핸드 툴을 여러분이 직접 여기에서 선택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 일단 선택 툴로 제가 이 부분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고 스페이스바에 여러분이 마우스 손으로 꾹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핸드 툴이 뜨죠. 네,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 액츄럴 픽셀, 그러니까 화면상에 보여지는 실제 해상도, 정확한 해상도 사이즈로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도 돋보기나 핸드 툴은요, 사실상 단축키로 거의 모든 걸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이동하다가 원하는 부분이 나오게 됐다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고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축소해서 보는 방법은 스페이스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뜹니다. 이때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작게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만 손을 댄 상태에서 이렇게 또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5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보시면 100%로 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축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줌인 줌아웃을 뷰에서 보시게 되면 컨트롤 플러스와 컨트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죠. 자,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윈도우 패널에 보게 되면 내비게이터라고 있어요. 내비게이터가 항해자란 뜻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 모양이 작은 거, 큰 거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고요. 눌러주시면 작아지고요. 여기다가 다시 100. 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최대한 확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내비게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소개했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보시면 여기에 자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가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R입니다. 이 단축키는 알아두세요. 컨트롤 R. 자, 그러면 자가 이렇게 나오죠. 상단에 있고 하단에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 디자인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파일에 도큐멘트 셋업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 화면이 현재 픽셀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자 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픽셀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웹사이트 화면 구성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아트보드, 우리가 생성했던 아트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5개, 그러니까 화면상에 보이는 게 지금 몇 개입니까? 5개잖아요. 그 5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두 번째 배너 AD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화면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웹사이트, 배너 AD,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아트보드에 대해서 사이즈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 종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것도 눌러볼까요? 화면 사이즈 나오죠. 더블 클릭하고 클릭, 화면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생성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마우스 다가가면 뉴 아트보드 나오죠. 클릭하고 새로 생성됐습니다. 여기에 만들어지겠네요. 흰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100에 600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긴 배너도 여러분이 이곳에다가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트보드를 다시 삭제하고 싶다면 드래그해서 쓰레기통에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삭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를 꺼내서 자에 있는 수치값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아트보드를 선택했을 때 자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트보드를 선택하게 되면 수치가 여기서부터 0이 뜨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 네 번째네요. 네 번째에 있는 걸 선택해 보면 이게 네 번째 파일이니까요. 여기서부터 0이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트보드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트보드를 실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도 봤는데요. 아트보드는 활용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요, 자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보시면 이렇게 실선이 나오는데요. 드래그한 다음에 마우스를 놓아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실선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상위에서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끝나게 됐다면 여백을 클릭하게 되면 이 라인은 이제 연한 하늘색으로 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이렇게 다가가시면 자, 이렇게 가져가면 끝에 잘 붙지 않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잘 붙이면 붙게 하겠죠. 자, 그런데요. 자, 잠시 옆으로 빼놓고요. 뷰에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스냅트 그리드가 있고요. 스냅트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이드에도 보시면 자, 가이드에도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클리어 가이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있던 가이드라인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 이번에는 삭제가 아니라 하이드 가이드 가이드. 자, 그러면 삭제된 게 아니에요. 요거는 다시 눌러보면 보여지죠? 쇼 가이드. 단축키 있습니다. 자, 컨트롤 세미콜론이네요. 컨트롤 세미콜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해 놓은 대상에 대해서 기본 락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이드라인도 이동이 가능한데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되는데 현재는 안 돼요. 이유는 뷰에서 가이드의 항목에 보시면 락돼 있죠? 예, 잠겨 있어요. 풀어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건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때 딜리트 하시면 해당 가이드선만 이렇게 또 삭제가 됩니다. 편집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웹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활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클리어 가이드 다시 눌러보겠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꾹 눌러서 사각형 선택해서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가이드에 make 가이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뷰에서 자, 만들어진 상태고요. 자, 그러면 볼까요? 똑같이 어떻습니까? 가이드라인 색상처럼 나오죠? 예, 이 영역에 대하여 내가 무언가 작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오브젝트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꺼내실 때 Shift를 누르고서 드래그 해보시면요. 어딘가 이렇게 툭툭툭 걸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해당하는 오브젝트에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규칙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써먹을 수 있겠죠. Shift를 눌러주시게 되면 스냅이 돼서 옆에 붙게 된다.
정확히 맞춰주는데 굉장히 용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드는 뷰에 보시게 되면 이 뷰 메뉴는 여러분 작업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보여지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드 해볼까요? 쇼 그리드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모는 종이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드가 나오게 됩니다. 뷰에서 스냅 투 그리드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만들게 된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자, 지금 색이 없어서 그런데요. 색 좀 더 줄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죠. 뷰에서 스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 가이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리드는 안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그리드에 대해서 격자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느냐? 있습니다. 예, 안 물어봤다고요? 네, 제가 얘기합니다. 자, 에디트에 보시면 프리퍼런스라고 있는데요. 프리퍼런스는 작업의 세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풀이하자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자동차를 살 때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옵션들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뭐 오토매틱, 그 다음에 뭐 천정을 뚫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휠이라든지 이런 옵션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추가하게 되는데 자동차가 달리는 거하고는 상관은 없죠. 예, 하지만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운전을 조금 더 하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속성들이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건데요. 여기 제너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넥스트 눌러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가이드 앤 그리드. 자, 가이드 색상이 왜 아까 샤이언이었는지 아시겠죠? 색상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도 색상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72 픽셀 가이드 선상에 8개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걸 제가 4로 해주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8칸이었던 게 4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프리퍼런스에 제너럴에서 아니면 직접 가이드 앤 그리드 눌러서 여기를 8이라고 입력해주면 네, 이렇게 바뀌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이드 색상이 회색인데요. 여러분들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만드는 대상 자체가 회색이라면 어떻습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색을 바꿔볼게요. 자, 회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색이라면 좀 진한데요. 연하게 해볼게요. 자, 이러면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보이지 않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가이드 색상을 여러분들이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가이드, 그리드, 네, 그리드 색상이죠.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돌려놓을게요. 네, 기본 색상으로 다시 바꿔놓고요. 그럼 종합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하는 방법, 도폭이죠? 단축키는요, 스페이스바 컨트롤 누르고서 원하는 부분 드래그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핸드 툴이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트보드에 있는 아트보드 화면에 맞춰서 보기 방법인데요. 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피트 아트보드 인 윈도우라고 되어 있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여기서 요거 선택하고요. 뷰, 피트 아트보드 맞춰졌죠. 배너, 뷰, 피트 아트보드. 네, 이렇게 맞춰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럴 경우는 뷰에 보시면 Fit All in 윈도우 있죠? 눌러주시면 전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선택해서 삭제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는 자는 어떻게 꺼내옵니까? 뷰에 룰러죠. 하이드 룰러, 쇼 룰러. 그 다음에 인치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 픽셀로 바꿀 수도 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은 자에서 꺼내오는 것이다.
꺼내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스냅이 돼서 붙게 된다는 거. 네, 알 수 있고요. 삭제는 딜레트죠. 선택 딜레트. 전체 라인을 보여주는 걸 가려주고 싶다. 하이드 가이드. 그 다음에 보여주고 싶다. 다시 쇼 가이드. 그 다음에 락을 풀고 싶다. 락이 걸려 있는데요. 락을 풀고 싶다. 가이드에서 락 가이드 풀고요. 선택해서 드래그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하이드 그리드, 쇼 그리드, 그 다음에 스냅, 스냅 투 그리드, 스냅해서 오브젝트가 그리드 선상에 붙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의 격자 간격을 바꿔주는 방법, 프리퍼런스에 가이드 앤 그리드,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 인 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체크를 풀어주시게 되면 오브젝트의 윗면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실 분은 거의 없겠죠. 자,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서 가이드라인과 돋보기 툴, 핸드 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